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도 강화되고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을 가로막으니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죠. K부터 시작해서 신한도 들어갔었고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KB가 또 강화를 하고 이번에 우리도 강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간다. 그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임박했다는 징조들이 은행권에서 핵심 주담대는 아예 그거부터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 전세자금대출 요거부터 잡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조건부 이런 것들부터 조금씩 축소를 할 것이다. 2021년에도 그랬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9월부터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수도권 주담대 더 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 1.2%포인트. 수도권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전세랑 정책대출 DSR 적용도 거의 임박했다고 보죠. 왜냐면은 저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해도 가계부채를 얼마나 잡을 수 있냐. 스트레스 DSR은 DSR에 적용되는 애들만 스트레스 DSR이 영향을 받죠. 근데 지금 현재 대출 중에서 DSR 적용 비율은 얼마다? 26.7%다. 근데 문제는 전세자금이나 정책대출에 DSR이 적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년에 부양을 못해요. 왜? DSR 다 적용되니까 금리를 낮춰주든 뭐라든 내년에 부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한테 자체적으로 DSR 적용해라. 이건 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되면 풀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적용이 됐다. 내년부터 전세 정책대출 DSR 다시 푼다? 이거는 정책 오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적용되기 전에 은행권아 빨리 알아서들 부채 잡아줘라. 그리고 핵심이 금리가 아닌 건 알아요. 핵심이 금리가 아닌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 안 되는 거 아니까 금리 올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은행권에서는 금리 올리는 게 더 편한 이유는 수익성이 늘어나니까. 대출 한도 줄이는 것보다 금리 올리는 게 수익성이 좋거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2021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대출 한도를 축소하니까 1금융권에서 7월에 DSR 적용되고 8월부터 총량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카드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1금융에서 2금융에서 4금융까지 점점 더 번지더라. 그러면은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뭐래요? 막 6% 대출 받다가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해가지고 5%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금융권으로 밀렸어. 그래가지고 17%에서 15%로 금리 내렸어요. 와 2%나 내렸다 이게 아니라 난 6%에서 15%로 금리가 오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밀려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2021년에 이렇게 카드론도 늘어나고 현재 지금 카드론 40조 돌파했죠. 지금 순저축률이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순저축률이 4%라는 소리는요. 내가 번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빼고 소비 지출 빼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96%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요 비소비 지출 중에서 비소비 지출은 세금 플러스 원리금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빠져나가는 돈.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이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60%라고 했죠. 코로나 때도 55%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 36%로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그럼 요 4%밖에 없는 걸 언제 저축해서 어떻게 집 사냐. 그러니까 전세 풀어가지고 전세금 올려서 갭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대출 내줘가지고 사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DSR 적용되기 26.7%다. DSR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DSR로 받는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우회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량이 늘어나게 됐죠? 총량이 늘어나서 집값을 올렸는데 이 총량이 늘어날 때는 뭐에 민감하다? 금리에 민감하다. 근데 1금융권에서 금리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다? 한도를 막아버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한데 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에서 비싸게 빌리고 3금융권 가고 4금융 가고 이러면서 크게 터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무너졌고 이번에 2022년에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준 게 뭐였어요? 2금융으로 밀리지 말라고 DSR을 우회하면서 금리를 낮춰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작년에 냈고 올해는
신생아 특례를 냈는데 신생아 특례는 받을 수 있는 수요가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디딤돌 버팀목을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디딤돌 버팀목 수요를 늘린 거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보면요, 보통 한 20-30% 정도가 정책 대출인데 작년과 올해는 70% 가까이가 정책 대출로 나와 있다. 주담대 중에서.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고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붙는 거고 이게 맞다고 봐요? 특수 대출을 계속 내주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까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히키코모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용돈을 줘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죠? 해주면서 야 그래도 또 밖에서 친구라도 만나고 조금 활동성이라도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직업을 구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돈 지원해주고 먹을 거 넣어주고 이게 그럼 부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정책 대출을 내준다는 게. 결국엔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력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계속 지원으로만 성장을 시키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다 늘어나죠. 이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번 정부가 뭐라 그래요? 이거 대부분 다 문재인 때 늘어난 거다. 근데 이번 정부가 정부 부채가 많이 안 늘어난 것은 하늘에서 마통 꺼내다 쓰고 정부 돈 써야 될 거를 청약통장에 있는 주택도시기금 꺼내다 쓰고 외평기금 꺼내다 쓰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국가부채를 많이 안 늘렸던 거고 추경호 때. 그러니까 추경호는 추경호인데 추경을 좋아하지 않아서 추경 불호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래서 1금융권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금융권에서 한도가 막혀서 2금융권, 3금융권 전전하다가 생겨나는 일이 뭐다? 이런 거다.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히기 시작했고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때는 그래도 진짜 총량 규제 억지로 들어간 상황이었고 DSR 최초 적용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이미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면 이때부터 터진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경매가 지금 13년 8개월 만에 최고이고 상가 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11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여기 경제 상황 어때요? 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8월 20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종합경기 BSI 추이를 보면은 실적이 두 달째 떨어지는데 그래도 전망은 괜찮다라고 계속 부추겼지만 심지어 이제 전망까지도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전망이. 여기에 제조업 쪽이 특히 많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 제조업이 심각하죠 지금. 또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떨어지고 있고 건설업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으로 준다. 이거 금융위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내수, 수출, 투자, BSI 추이 봤을 때 투자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내수가 왜 튄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출 왜 떨어져요? 환율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나마 수출이 살아났던 이유는 환율을 올려가지고 물가 작살나는데 환율을 올려가지고 수출이 살아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환율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겠죠.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수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광기라고 말한 이유가 뭐다? 9월 금리 인하 호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 7월 회의록에서 9월 금리 인하 적절하다라고 하니까 뭐 나스닥 튄다 뭐 미장 튀었다.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올라갈 것이다. 주담대 금리 인하 가능성의 주택시장 활기. 이게 지금 며칠째 이 기사로 계속 띄우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는 게 아니라 주담대 금리 인하라는 말을 계속 써가면서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금리 인하가 그리고 지금 호재예요? 이 금리 인하 왜 해요? 이것 때문에 고용이 겁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통계가 82만 개 가까이가 왜곡이 됐다. 저 82만 개를 빼고 나니까 고용이 개작살이 나 있었네?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용이 개작살이 나가지고 경제가 문제네? 미국에서 이 생각이 드니까 지금 금리 인하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성급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IMF도 그렇고. 근데 막 일부 언론에서는 뭐 와 이번에 침체 없이 물가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잡힌 게 맞아요? 소비가 줄어서 물가가 잡힌 거지? 미국도 지금 물가 잡힌 거 봐봐요. 우리나라도 물가 잡힌 이유가 뭐냐? 채소가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지금? 유가 다시 튀고 있다고 하죠. 물가가 잡혔는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왜 해요? 정부가 물가 잡혔다 하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하는 게 굉장히 한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까봐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물가는 둘째치고 집값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꾸 금리 인하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주죠. 왜 그러겠어요?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지표 다 떴으니까. 이번에도 JP 모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 침체 확률 올라갔다고 그러죠. 근데 와, 경제가 망해가지고 금리 내린다, 신난다, 호재다, 호재. 경제 위기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매번 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지금이라도 주식 사세요 라고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